안녕하세요. 구풀국어 전문학원에서 보잉고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는 김동준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보잉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보잉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1학기 기말고사 때에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의 수업을 하실 거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시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학교 수업은 보조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이 보조교재는 EBS 수능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들 말고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평가와 수능 지문만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의 일부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작품들이 조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살짝 조금 복잡했을 것 같고요.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것들 중에 이제 외부 작품들을 조금 본다고 한다면 어부단가, 문제에는 사수까지 나와 있던 게 오수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 신동집이라고 하는 시인의 오렌지라고 하는 시인이 연계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범위 외, 그러니까 이게 다루기는 다뤘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문제로 물어보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사와 악사, 배꼽을 소재로 한 변주곡, 아주 잘생긴 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집에 수록되었던 내용과는 다른 범위의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시험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처음 보는 작품이니까 어려움을 조금 겪었을 만한 그런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짝 하나 이제 좀 자랑을 좀 드리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예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90점대 초반, 극초반이 지금 1등급 점수가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난도가 높은 편 정도에 속했다. 다만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오답을 고르기가 쉬웠을 만한 어떤 시험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그 기억에 남는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유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는가를 물어본다든가 그게 아니면은 뭐 뭐라 그럴까 좀 인물이 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이렇게 구분한다던가 하는 식의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난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낯선 지문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조금 겪었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도를 좀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이것 정도만 제외하면은 시험은 제 생각에는 조금 다뤄볼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배웠을 만한 내용들을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 객관식 10번에서 12번. 오렌지라고 하는 작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 작품과 연계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주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두 작품은 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교재에서도 이 봄 다루면서 이 작품 뒤에 연계될 만한 작품으로 오렌지를 집어넣어놨고 이거에 대한 설명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 두 지문이 연계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객관식 18번에서 21번 무사와 악사는 실제 아까 교재에 수록됐던 범위와는 다른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줬던 파이널 문제에 그 지문 범위가 그대로 수록돼 있었어요.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던 지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 부분을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널 문제를 줬는데 거기에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객관식 22번에서 24번 날개 혹은 수갑도 마찬가지입니다. 24번 문제 보기로 나왔던 지문이 역시 파이널 문제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EBS 예전에 출제됐던 보기를 활용하셔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신 건데 이것도 거의 그대로 활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5번에서 28번 배꼽을 소재로 한 변주곡 크리스마스 캐럴. 이건 사실 뭐 다른 선생님들도 뭐 말씀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개 작품이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로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거든요. 이 두 부분이 서로 연계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번 시험에서도 이 둘이 연계돼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뭐 그 제일 처음 전화한 애가
시험 보자 보자 오렌지 오렌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가 뭐야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출제됐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나 이 18번, 21번의 무사학사 같은 것들 이런 것에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런 식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하기에는 실제로 이제 좀 더 상세한 문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이 문제들의 어떤 오답이 될 만한 어떤 선택지들의 내용과 이런 어떤 분석을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해 줬거든요. 저작권 문제로 시험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뜯어보면서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실제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면서 시험 출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보강이라던가 직전 보강이라던가 혹은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보는 테스트 같은 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의 실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조금씩 눈에 보이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학년 때는 3등급 정도 나오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1등급 간호권에 진입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 바로 밑에 권 애들도 원래 한 4등급 정도 나오던 애들이 이제 진짜 2등급 안정권까지 올라온 애들도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함께 하면서 좀 도움을 얻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말고사 대비에 대한 이야기겠죠. 학생들이 어휘나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할 만한 학교는 아니고 너네 이거 알지? 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면 개인적인 공부는 조금 필요하겠다. 그 다음 선택지를 되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것 역시 좀 중요합니다. 사실 문학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 학교들에게는 거의 이 내용은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런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만 이번에 이제 보인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작품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활용된 눈 이게 사실 이것도 제가 적중했다 넣을까 말까 했는데 너무 좀 쉬운 것 같아가지고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갈대가 눈이 되어 흩날린다 이런 데에서 이 눈, 야 이거 계절적 배경으로 골라오면 내가 진짜 뭐 어디 뭐 겨드랑이 털 뽑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게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어 눈 보이네? 아 그럼 이건 계절이겠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던가 또는 도치가 비유법이냐고 물어봤다던가 또는 비유의 방향을 꽃을 버섯에 비유했냐 버섯을 꽃에 비유했냐 같은 식으로 되게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읽고 스킵해 넘어가면 학생들이 낚이기 쉬운 이런 문제를 좀 출제하는 문제 스타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좀 꼼꼼하게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애매한 것들이 보일 때에 이런 것들을 너무 미세하고 지역적인 부분으로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거시적인 큰 틀에서의 내용 이해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조금 신경 써 나가면서 글을 읽었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2학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보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제 정시대 비판에 대한 요구가 막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내신으로는 점수를 좀 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빨리 뭐 정시 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어떤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2학년 1학기 문학은 어차피 범위도 기출을 다루고 있고 내가 수능 때 문학 배우는 것들, 문학 공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학교 수업에서의 공부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정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정시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나에게 시간이 한 반년 정도는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풀어지고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앞으로 이번 길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기초 자산으로 삼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